저는 영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미국에서도 살아봤습니다. 한국,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작은 아시아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K-팝과 K-드라마를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솔직히 한국이 그렇게까지 특별한 나라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힌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일처럼 보였던 폭설 때문에요. 뉴욕에서 폭설이 내렸을 때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걸 직접 경험했던 저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내일은 길도 꽉 막히고 수업도 취소되고 배달도 안 되겠지. 한국도 결국 다른 나라랑 똑같을 거야. 저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제가 본 광경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된 그날의 경험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유학생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세계 여러 나라를 경험해보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간 후 미국과 한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한국을 기술이 발전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놀랐던 순간은 바로 폭설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미국에서 겪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 저는 미국 뉴욕에서 한 달 동안 머문 적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이었는데 뉴욕의 겨울을 직접 경험한다는 사실에 설레기도 했어요. 도시 곳곳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반짝이고 거리에는 캐럴이 울려 퍼졌죠. 저는 브루클린의 작은 숙소에서 지내면서 맨해튼까지 매일 통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폭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창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했어요. 영국에서도 눈이 오긴 하지만 이렇게 도시 전체가 눈 속에 파묻힌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와, 마치 겨울왕국 같아 라고 생각하며 사진을 찍었죠. 하지만 감탄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곧 눈앞에 닥쳐왔어요. 아침 8시쯤 뉴스를 틀어보니 대중교통 전면 중단, 기업 및 공공기관, 재택근무 권장, 학교 및 관공서 폐쇄 같은 속보가 계속 떴어요. 뉴욕시는 폭설이 내릴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외출을 삼가라고 권고했어요. 저는 일단 등교를 해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거리는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보통 출근 시간이라면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어요. 도로는 온통 눈에 덮여 있었고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을 내딛는 것조차 힘들었죠. 간신히 역에 도착했는데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할 수 없이 숙소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뉴욕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권장했고 마트와 식당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어요. 배달 서비스도 당연히 중단됐죠. 저는 점심을 먹으러 근처 마트에 갔는데 이미 필수 생필품들은 동이 난 상태였습니다. 빵, 우유, 라면 같은 것들이 전부 사라졌고 계산대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로 도로 주차 문제였어요. 뉴욕에서는 도로 옆에 차를 세우는 게 일반적인데 제설차들이 눈을 옆으로 밀어내면서 주차된 차들이 아예 눈 속에 파묻혀버린 거예요. 차 주인들은 삽을 들고 직접 눈을 파내야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이런 광경을 보며 미국이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기보다는 오히려 포기하는 문화에 가까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냥 멈추는 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미국에서의 폭설을 도시를 정지시키는 재해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기억은 저에게 강한 인식을 심어줬죠. 어디든 폭설이 내리면 마찬가지일 거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가운데 한국에 왔던 거예요. 때마침 한국에서도 폭설이 내렸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처럼 저는 전날 밤부터 불안했어요. 내일은 아무것도 못하겠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의 거리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도 폭설이 내린 그날 아침, 창밖 풍경은 예상대로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아, 역시 오늘은 아무것도 못하겠네. 저는 한숨을 쉬며 다시 창을 닫았어요. 미국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도시가 마비되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적어도 오전 중에는 대중교통이 멈추고
사람들도 거의 외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수업이 취소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휴대폰을 확인하니 학교 공지에는 정상 운영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뭐야? 대체 이 눈 속에서 어떻게 학교를 정상 운영한다는 거지? 혹시 학생들이 항의해서라도 휴강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단톡방을 보니 한국 학생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설마 정말 가는 거야?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저는 억지로 침대에서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도대체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을 나서는 순간 저는 예상과 너무 다른 풍경에 멍해졌어요. 분명 밤새 폭설이 내렸는데 인도와 도로가 깔끔했어요. 눈이 그대로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새벽부터 제설 작업이 이루어진 듯 길에는 거의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거리에 나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게 앞에서는 점주들이 빗자루와 삽을 들고 눈을 쓸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하며 도와주기도 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나와 인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도로 배수구를 막고 있는 눈을 치우고 계셨고 옆에서는 할아버지가 염화칼슘을 뿌리며 얼어붙은 곳을 녹이고 있었어요. 한편 아파트 단지 앞에서는 주민들이 협력해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뿐만 아니라 거주민들도 직접 나와 길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떤 어머니는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작은 눈삽을 들고 나와 있었어요. 아이가 엄마, 이거 다 치우면 뭐가 좋아? 라고 묻자 어머니는 이렇게 치우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넘어지지 않잖아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어떤 직장인들은 출근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서서 손에 들고 있던 텀블러에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관리 아저씨에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고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봤던 장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이런 폭설이 내리면 사람들은 제설 작업을 정부나 시청의 몫으로 여겼어요. 개인이 직접 나서서 눈을 치우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뉴욕에서는 특히 도로 옆에 쌓인 눈 때문에 주차된 차들이 며칠 동안 눈에 갇혀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두가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듯이요. 가게 사장님, 아파트 주민, 직장인, 학생들까지 나이와 직업을 막론하고 모두가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마치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 기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을 수 없었어요. 설마 대중교통도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뉴욕에서는 폭설이 오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거나 심각하게 지연되는 것은 거의 기본값이었어요. 어떤 노선은 아예 며칠 동안 운행되지 않기도 했고 역 입구는 제설 작업이 늦어져 눈으로 뒤덮여 있기도 했어요. 설령 운행이 된다고 해도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눈이 녹아 축축해진 바닥 때문에 사람들이 미끄러지는 일도 다반사였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역 입구부터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치운 것처럼 깨끗했어요. 미국에서는 역 입구까지 가는 길도 눈 때문에 미끄럽고 위험했는데 여기는 마치 밤새 눈이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어요. 대합실과 승강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어요. 사람들은 평소처럼 줄을 서 있었고 전광판에는 도착 예정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서너 시간 맞춰 오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전광판에 표시된 시간 그대로 열차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열차 내부가 너무 깨끗했어요. 보통 미국에서는 눈이 많이 오면 승객들이 축축한 신발로 기차 내부를 더럽히기 마련인데 한국 지하철 바닥은 마치 누군가 계속해서 청소하는 것처럼 깔끔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가는 동안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의 제설 시스템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이 폭설을 대비하는 방식 자체가 미국과는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사전 대비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겨울이 오기 전부터 제설 장비와 자원을 미리 준비해 둔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폭설이 내린 후에야 부랴부랴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기상 예보를 보고 미리 제설차를 대기시키고 도로 곳곳에 염화칼슘을 뿌려 눈이 얼어붙지 않도록 예방한다고 해요. 또한 밤새 이루어지는 제설 작업으로 인해 도로에 결빙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보통 제설 작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은 새벽부터 제설차가 출동해서 주요 도로를 먼저 정리한 후 작은 골목길까지 순차적으로 정리한다고 해요.
대중교통 시스템도 그대로 유지되어 폭설로 인한 교통대란을 방지하는 것도 한국만의 뛰어난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은 폭설이 내려도 대중교통이 멈추지 않도록 운영한다고 해요. 버스와 지하철 모두 예비 차량과 추가 인력을 배치해서 지연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제가 가장 감탄한 점은 한국 시민들의 태도였어요. 미국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이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두가 직접 나서서 도시 기능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시스템 덕분인지 저는 학교까지 도착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지연을 겪지 않았어요.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강의실이 평소와 다름없이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교수님도 평소처럼 강의를 하고 계셨고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노트북을 켜고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와, 이건 진짜 대단하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폭설이 내렸다고 해서 모든 게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나라가 있구나.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놀란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의 배달 문화에서도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를 풀기 위해 따뜻한 음식을 배달시켜 먹기로 했어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대부분의 배달 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설마 이런 날 배달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달 앱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앱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많은 가게들이 영업 중이었어요. 심지어 예상 배달 시간이 평소와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이거 오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설마 진짜 올까? 궁금한 마음에 저는 즉석 떡볶이를 주문해 봤어요. 배달 예상 시간은 30분.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었다면 이런 날엔 최소 12시간은 기다려야 했고 운이 나쁘면 배달이 취소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25분쯤 지났을 때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고객님, 음식 배달 도착했습니다. 저는 얼른 문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배달원은 두꺼운 방한 장갑을 끼고 방수 기능이 있는 커버를 씌운 배달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헬멧과 방한 마스크로 얼굴이 거의 가려져 있었지만 눈 위에서도 자연스럽게 오토바이를 세우고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걸어와 음식을 건네줬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도 배달하시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배달원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국에서는 웬만한 눈에는 배달 안 멈춰요. 오늘도 주문 엄청 많아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의 배달원들은 폭설 속에서도 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배달원들의 오토바이를 유심히 봤어요. 바퀴에 작은 체인이 감겨 있었어요. 마치 자동차가 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스노우 체인을 끼우는 것처럼. 한국 배달 오토바이들도 겨울철에는 스노우 체인을 장착한다고 해요. 미국에서 배달을 시키면 비 오는 날엔 음식 봉투가 젖어서 오거나 심할 경우 음식이 엉망이 되어서 도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배달원들은 방수 기능이 있는 배달 가방을 사용하고 비나 눈이 올 때는 배달 전용 우비까지 착용한다고 하네요. 정말 감격스러웠죠.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하얀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리는 조용하고 평온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겨울은 미국이나 영국과는 정말 다르구나. 눈이 계속해서 내리는 밤이었어요. 떡볶이를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던 저는 배달 서비스까지 멈추지 않는 한국의 시스템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1등 공신은 바로 자발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배부른 상태로 소화도 시킬 겸 밖으로 나가 보기로 했어요. 한국의 도시는 밤에도 안전하다고 들었고 실제로 거리도 밝고 깨끗했기 때문에 혼자서 산책하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리를 걷던 중 저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작은 공원 앞에서 삽과 빗자루를 들고 있었어요.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학교 체육복을 입은 채로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다들 뭐 하는 거지? 저는 호기심이 생겨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한 중년 남성이 구슬땀을 흘리며 인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기 혹시 무슨 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땀을 닦으며 저를 바라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제설 작업하고 있어요. 눈이 얼면 위험하니까 미리 치우려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 이건 원래 시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자 그분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시청에서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우면 더 빨리 깨끗해지죠.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다들 스스로 나서서 도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한국의 문화인가? 더 놀라운 건 이게 특정한 단체에서 주도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학생들은 학교 앞을 치우고 있었고 가게 사장님들은 자신의 상점 앞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떤 젊은 부부는 아파트 단지 앞을 정리하며 이렇게 안 하면 내일 애들이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라며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떠올랐어요. 미국에서는 눈이 내리면 학교가 쉬고 기업도 쉬고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멈춰 서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눈이 와도 일상은 계속된다. 이건 단순히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직접 움직이기 때문이었어요. 이 문화는 마치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포기가 아니라 해결하는 태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는 행동력.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저는 여러 나라의 시스템과 문화를 경험했어요. 미국은 자원이 풍부하고 영국은 전통이 깊고 유럽은 삶의 여유가 있지만 그런데 한국에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함께 움직이는 문화가 있었어요. 한국은 폭설이 내려도 도시가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멈추는 것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첫 폭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같이 도와볼 걸. 그만큼 한국에서 본 이 장면들은 저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겨울에 꼭 한번 와 보세요. 눈이 내려도 도시가 멈추지 않는 나라, 폭설이 와도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나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따뜻한 나라. 그게 바로 제가 경험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폭설 대응을 직접 경험한 후 저는 미국에 돌아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저는 제 대학 캠퍼스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스스로 움직이는 문화를 떠올리며 학생들과 함께 캠퍼스 내에서 자발적인 제설 봉사팀을 만들었어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눈을 치우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이게 우리 일이냐라는 반응도 많았지만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면서 캠퍼스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학교 측에서도 우리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제설 장비를 대여해 주었고 결국 이 활동은 공식적인 학생 봉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어요. 또한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공동체 정신을 미국에서도 실천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한 지역 신문에 기고문을 쓰기로 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폭설 대응 방식과 시민들의 협력, 문화를 직접 글로 써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우리는 자연재해 앞에서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고 한국에서 본 제설 시스템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이를 읽은 몇몇 분들이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기도 했어요. 그중 한 분은 이런 문화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함께 방안을 고민해 보자고 했어요. 결국 저는 지역 행정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고 겨울철 대비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기회를 얻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작은 실천이 모이면 사회 전체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이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와 함께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폭설 대응 방식에 대한 발표를 대학 강의에서 진행하기도 했어요. 교수님께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한 수업에서 각 나라의 자연재해 대응 방식 비교라는 주제를 다루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PPT를 준비해 한국의 신속한 제설 시스템과 시민들의 협력 문화를 설명했고 특히 한국에서는 폭설이 와도 대중교통이 정확하게 운행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어요. 학생들과 교수님 모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후 토론 시간에는 우리는 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 모든 활동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이 단순한 감탄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면 미국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요.
한국에서 보았던 그 놀라운 시민 정신과 실용적인 태도는 단순히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배울 수 있는 가치 있는 문화였어요. 물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 분명 더 큰 변화로 이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단순한 유학생이 아니라 한국의 좋은 문화를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어요.